이제 2교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조금은 원활하지 않아서 첫 주라 일단 25분짜리 찍고 우선 올려드렸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목적에서 두 가지는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집단 상담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은 집단 상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비교했을 때 집단 상담의 그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접하는 내담자가 다수라는 것이죠. 다수. 그래서 한꺼번에 내담자를 접촉할 수 있죠. 10명 또는 20명 이렇게. 개인 상담자는 1대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행상 어떤 그 과정에서 차이점도 많죠. 그래서 회기도 길어지고, 집단 상담은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상담의 그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이들은 이제 그 개인 상담에 이제 저항감이 있죠. 그래서 개인 상담을 꺼려하는 분들은 집단 상담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기회를 얻지 못한 내담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담자는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타인과의 상호 간 교류 능력이 이제 개발되고 증진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릴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하면서 다 공감하고 느끼실 것이지만, 첫 번째가 사회성입니다. 대인관계, 상호 간의 교류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회성, 대인관계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호 작용과 교류하는 그 가운데 어떤 아직은 할 수 없지만 배우는 중이에요. 방법을 터득하고 잘 적응할 수 있지만, 이제 또 하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정서적 문제죠. 개인의 감정 문제. 감정 처리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성장할 때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역시 사회성과 정서성, 정서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시간과 에너지 또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에너지도 절약이 되죠. 상담에 투입되는 그 역량, 상담자 역량도 경제적이죠. 이런 것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여섯 번째 살펴보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그 시간 계획이 있죠. 그런 걸 조성해서 그걸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이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나 캠프를 의미한 성경학교나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런 이제 참여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시절부터 그 참여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또 이제 강도사, 목사 과정을 거치면서 목회 활동하면서 제가 이끌었던 그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구조상 이런 틀을 적용하죠.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이제 보조 교육자를 또는 이제 그 청년들을 세워서 함께 이제 수련을 이끌어갑니다. 그 수련회를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한 그 통솔과 또 이렇게 그 집단을 이끄는 어떤 그 경험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요 틀을 보면 직담 상담 형태죠. 거기에 이제 목적과 목표는 이제 성경적인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정한 목적과 목표를 따라가죠. 거기 핵심이 되는 건 이제 신앙과 삶이죠. 신앙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지, 삶이 그 신앙을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큰 주제를 가지고 또 다루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 사회성, 그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문제는 결국은 사회성과 정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잘 학습하고 경험하게 하는 교회는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는 이제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많죠. 그래서 늘 사회성을 고려하고 정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그 성도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사라집니다. 그 신앙이나 그 삶 속에서 이런 사회성이나 정서 조절 능력이 잘 접목돼야만 그 수련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놓도록 표현하도록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방안이나 노력들이 또 그 집단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밖에 나아가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조언은 저항을 발생하지만 저항이 집단에서 공통의 의견으로 어떤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잘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나 이런 집단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 따른 8번째 행동, 문제 해결에 따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 약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 주제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회기 동안에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고 경험하게 되면 옳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이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어떤 이런 궤도 또 태도, 스타일을 다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상호 간 깊은 사회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9가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비교해 봤을 때 유사점입니다. 유사점. 자기 이해하는 거. 이것도 이제 유사하죠. 또 자기를 관리하는 거. 또 성격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 파악해 보는 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유사한 거죠. 또 자기를 공개하는 거. 오픈 마인드죠. 공개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수용을 촉진시키는 거. 역시 개인 상담도 집단 상담에서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이해와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거죠. 검토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 내담자 스스로 선택하고 그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이 유사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포커스가 사회성과 정서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의 문제 역시 같죠. 하지만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이 더 비밀 유지에는 조금 어렵겠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사점을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비교했을 때 집단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바람직한 삶의 태도,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시도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 상담은 그럴 수 없죠. 혼자니까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점은 집단이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집단원 간의 정서적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건 역시 집단이죠. 혼자는 뭐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또 대인관계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집단은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좋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또 참여자는 타인을 돕고 또 도움을 받는 상호 간의 교류죠. 이런 경험이 가능하죠. 근데 개인 상담은 이런 경험을 제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집단의 리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상담보다는 더 복잡한 과제를 담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것과 10명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다르죠.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각 개별로 10명 걸 묶다 보면 이렇게 분류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다혈질이고, 그렇죠? 다른 대인관계 때 다른 사람이 좀 불쾌감을 느끼는 스타일이다.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이 말도 못 붙이는 이게 또 소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룹별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에서도 또 이제 특징이 있겠죠. 여기서도 그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구체화돼야 돼요. 한 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을 준비하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획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복잡한 과제를 집단 상담자는 담당해야 된다.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더 어렵죠. 이제 이렇게 보면 집단 상담자가 집단을 구성하고 계획할 때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는데 또 프로그램 안에 반영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교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단을 구성하면 집단 구성원들을 다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다 분석해서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세우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과 목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위 이제 모든 과제들이 정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는 뭐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집단 상담 일정을 계획하고 또 세우는 목적과 목표는 또 개별 목표도 있겠죠. 이 10명에 대한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목적을 또 세우겠죠.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지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집단 상담자의 그 목표와 목적도 성취되는. 그래서 쌍방이 다 나중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감정을. 자기를 또 자각할 수 있는 것. 누구예요? 리더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집단 상담자도 내담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발언 등이, 그렇죠? 발언 등이 자신의 문제도. 그 다음에 다른 내담자와 집단 전체에 주는 어떤 영향력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자각을 통해서 또 이런 발언들이 쌍방이 마찬가지죠. 감정을 이해하고 또 내담자의 그 자기 자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또 내담자가 하는 발언 등이 집단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관찰하고. 그런데 이 리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내담자를 접해야 되겠죠. 스스로 자기 문제도 자각하고 또 자기의 리더자의 발언도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단 리더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집단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집단 상담 이 리더자는 임상 경험이 많을수록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경험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비교했을 때 집단 상담을 우리는 다루었는데 이제 개인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상담은 해결해야 할 위급한 개인의 문제가 복잡하죠. 개인의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죠. 이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담이 바로 개인 상담이죠. 이 위급하고 복잡한 문제는 집단 상담은 감당할 수가 없죠. 급한데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내담자나 또 생태 환경 속에 관련된 주변인의 신상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담자 이제 여러분 생태도를 이제 그려보셨죠. 내담자가 있으면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집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거 무슨 문제죠? 이쪽에 이제 그 친구 문제, 그 다음에 뭐 학원, 다양한. 근데 이 내담자 문제를 이제 치유하면서 다루다가 이 사람도 만나야 돼요. 학교에 선생님이나 친구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만나야 돼. 또 동네 친구들 만나야 돼. 또 학원에 그 친구나 선생님 만나야 돼.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의 신상이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볼 필요가 있다. 또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개적 발언에 대한 심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집단 상담 진행 과정에서 공개적 발언에 대한 심한 불안. 이거는 이제 개인 상담이 유리하죠. 이 경우는 대인 관계가 매우 어렵고 좋지 못한 내담자의 경우는 집단 상담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집단 상담할 경우에는 소수 5명으로 줄이고 집단 상담자 1명, 보조자 1명 또 그래서 5명을 이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또 자신에 대한 탐색, 그다음에 통찰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이건 집단 상담하기 어렵죠. 개인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타인이 또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상담자의 주목과 인정을 강박적으로 요구할 때 이것도 집단 상담하면 안 되죠. 1대1이 낫죠. 또 폭행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경계해야 되죠. 집단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1대1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했을 때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 그 내담자 그 대상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집단 상담자에 대한 것입니다. 리더에 대한 거죠. 집단 상담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집단 상담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정의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 학사만 하면 안 되겠죠. 석사 이상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무슨 훈련이에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돼야 된다. 또 집단 유형에 따라서 집단 치료자, 또 집단 심리 치료자, 또 집단 지도자, 또 촉진자, 또 팀장,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불려지죠. 그러니까 집단의 그 유형에 따라서 집단 치료자, 집단 심리 치료자, 집단 지도자, 촉진자, 팀장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단 상담자와 2인 이상의 집단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힘과 또 에너지를 또 변화를 위한 치료 요인으로 활용하는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꼭 치료를 원하는 경우 5명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 집단 상담자 1명, 또 보조자 2명 내지 3명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5명을 이렇게 공동생활하게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관계에서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서 학습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집단, 정상적인 가까운 여기는 한 20명까지 가능하죠. 10명, 20명. 근데 이제 이 집단 치료가 아닌 소그룹, 예를 들면 좀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5에서 10명 사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집단 상담자 1명, 내지는 보조자 2명 정도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안 그렇죠. 집단 상담자 1명 또는 2~3명 보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5명까지도 집단 상담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원의 적응 및 발달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자기 개방을 통해서 치료 기능이 창출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 속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많은 인원. 또 뭐 100명도 갈 수 있고 200명 갈 수 있죠. 이 경우가 이제 그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100명도 가죠. 그래서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이때 이제 보조자가 많죠. 보조자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큰 규모의 이런 100명을 대상으로 또는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 작은 교회 있을 때는 뭐 20명 미만 또는 뭐 30명 이 정도, 크면은 벌써 50명, 100명이 넘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많은 집중과 긴장 하게 되죠. 그 사고 날까 봐 안전사고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안전사고는 뭐 당한 적 없습니다. 간혹 이제 발생하죠. 여러분이 신문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도표를 보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5명 미만의 집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제 임상 심리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가 하죠. 여기는 심리적인 장애나 이상 행동을 다루죠. 아까 집단이죠. 뭐 100명, 200명 될 수 있는 50명 이상. 또 뭐
그 경우는 이제 이거 집단치죠, 수련회. 근데 집단 상담은 오늘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경우죠. 10명 이내, 또 20명 이내도 됩니다. 사실은 10명 이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면 미래가 준비되기 때문에 주로 시간을 이쪽에 초점 포커스를 맞추죠. 이건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 적응 문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 요게 이제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다루는, 이번 학기에 다루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교회나 학교,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학습 생활 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20명 이내. 그래서 100명이면 20명씩 이제 조를 나누죠.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20명씩 5개조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집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수련회도.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 방향이나 내용이나 지도나 그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조직을 아예 구성하는 거예요. 현황판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긴장되죠. 이걸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이쪽으로 가려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점점 갈수록. 그래서 이 도표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교시 때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